아주 옛날 조선 땅에 허준이라는 대단한 의원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한테 동의보감이라는 귀한 의학서를 남긴 분이죠. 이 책에 보면 온갖 약재랑 병 얘기가 잔뜩 나오는데 그중에서 복밀, 즉 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같죠? 들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꿀을 단순히 달콤한 맛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신비로운 약이라고 여겼어요. 동의보감에도 꿀은 그저 약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온갖 약의 독을 풀어주는 귀한 존재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험한 산길 가다 목마른 나그네가 시원한 샘물 마시듯 꿀은 몸속 병을 씻어내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나이든 어르신이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하고 목이 칼칼해서 밤잠을 설쳤대요.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소용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허준 선생을 찾아갔죠. 선생이 맥을 짚고 증상을 보더니 다른 약자에 없이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저 깊은 산속에서 딴 귀한 복밀이 어르신 불편한 걸 덜어줄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복밀 한 숟가락 타서 꾸준히 드세요. 그럼 목마름도 가시고 기침도 잦아들 것입니다. 노인은 좀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 말대로 꿀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밤새 괴롭히던 기침이 잦아들고 목의 답답함도 싹 사라진 거죠. 꿀의 부드러움이 메마른 목을 감싸고 그 기운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 온몸에 활력을 넣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 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독한 약초를 잘못 먹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와 꿀을 먹여서 독을 풀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꿀이 가진 뛰어난 해독 작용 때문이었죠. 끈적한 꿀이 몸에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도끼가 가라앉고 죽어가던 사람이 점차 기운을 차렸다고 하니 꿀이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꿀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스럼을 낫게 하며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도 기록했어요. 꿀의 달콤함 속에 숨겨진 살균력과 치유력이 옛날부터 알려져 왔다는 증거죠. 마치 상처에 바르면 아픔을 덜어주고 새살이 돋게 하는 신비한 연고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동의보감 속 꿀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찾은 지혜와 삶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꿀은 그저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연의 귀한 선물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꿀을 먹을 때도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들을 떠올린다면 꿀 한 숟가락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인류가 불을 쓰기도 훨씬 전부터 꿀은 매우 소중하고도 달콤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스페인 아라냐 동굴 벽화를 보면 약 1만 5천 년 전 원시인들이 꿀벌집을 찾아 목숨 걸고 꿀을 얻으려 했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꿀은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원이자 혹독한 자연 속에서 얻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꿀의 가치는 더 높아졌어요. 고대인들은 꿀의 신비로운 효능을 알고 이걸 신이 내린 선물처럼 여겼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번성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꿀은 신의 음식이자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에서 3,000년이 넘도록 전혀 썩지 않은 꿀이 발견된 건 꿀의 놀라운 방부력과 보존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고고학적 증거죠. 이집트인들은 미라 만들 때도 꿀을 썼고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상처 치료, 소화불량, 피부 질환 등 온갖 병 치료에 꿀을 썼어요.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을 위해 꿀 목욕을 즐겼다는 얘기는 꿀의 미용 효과에 대한 오랜 믿음을 말해주고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만병통치약 파나체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발열, 상처, 인후염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꿀을 적극적으로 처방했죠. 꿀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 치유력을 돕는다고 믿은 겁니다.
로마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도 그의 방대한 저서 박물지의 꿀의 약용 가치를 자세히 기록하며 피로 회복과 장수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후 꿀을 먹고 에너지 보충하고 빨리 회복했다는 일화는 옛날 사람부터 꿀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수천 년 동안 전해진 꿀의 효능,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정밀한 연구를 통해 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꿀은 이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슈퍼푸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이 상처 치료에 쓰였다는 옛 이야기. 이거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은 꿀의 강력한 항균 및 살균 효과를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 꿀은 당분이 많고 수분이 적어서 삼투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꿀 속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배추가 안 썩는 것처럼 꿀은 미생물의 수분을 싹 빼앗아 버려서 증식을 막습니다. 둘째,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가 핵심입니다. 이 효소가 꿀 속의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아주 조금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바로 병원에서 소독약으로 쓰는 그 성분이에요. 꿀 속의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낮아서 우리 몸엔 해롭지 않으면서 세균에겐 치명적인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연구해보니 꿀이 일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소위 슈퍼박테리아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 이 과산화수소 외에도 메틸글리옥살이라는 독특한 항균 성분 덕분에 훨씬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서구권 병원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한 화상 환자나 당뇨병성 궤양 같은 만성 상처 치료에 의료용 꿀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감염을 막는 건 물론 상처 회복 속도를 높이고 통증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꿀의 살균력,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치료 도구인 겁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꿀의 효능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은 세포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켜요.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꿀 속에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입니다. 얘네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거죠. 게다가 꿀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도 한몫합니다. 염증이 때로는 몸을 지키는 필수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꿀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관련된 신경염증을 줄여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죠. 꿀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과당은 포도당보다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 꿀 먹고 에너지 보충하고 피로 회복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뇌 건강에도 이런 에너지 공급 방식이 좋아요.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꿀은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꿀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장내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 건강이 뇌 건강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거죠. 꿀의 부드러운 점성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에도 꿀 섭취가 도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피곤하고 머리 안 돌아가는 거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면은 단순히 피로 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 주범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뇌에 아밀로이드가 더 잘 쌓여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꿀은 숙면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뇌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또 꿀은 오래된 기침을 멎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랑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1세 이상 어린이 기침 완화에 꿀 섭취를 권장할 정도입니다. 꿀의 끈적한 점성이 목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자극을 줄이고 한겸증 및 항균 작용이 인후염 완화에 도움을 줘요. 답답한 기침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꿀 한 숟가락이 주는 위안은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현대 과학은 꿀이 그냥 달콤한 게 아니라 항균, 항산화, 한겸증, 에너지 공급, 소화기 및 뇌 건강 증진, 숙면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아름아름 썼던 꿀의 효능이 이제는 정교한 과학 실험과 연구를 통해 그 진짜 효능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꿀이 얼마나 대단한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왔는지 다 들으셨죠? 이제 이 귀한 꿀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쓰고 건강을 챙길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가보면 꿀 종류가 참 많죠.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뭘 골라야 할까요? 꿀은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오냐에 따라 맛, 향, 그리고 미량 성분이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고 대중적입니다. 색이 맑고 투명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이에요. 향도 강하지 않아서 어떤 요리나 음료에도 잘 맞죠. 꿀 처음 먹는 분들이나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혈당도 비교적 천천히 올라서 당뇨 환자도 적정량 먹으면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꿀은 아카시아 꿀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색이 진하고 좀 쌉쌀하면서 깊은 향이 강해요. 단맛도 더 진하죠. 꿀향 좋아하는 분들이나 독특한 맛 찾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철분 함량이 다른 꿀보다 높아서 빈혈 있거나 기력 회복 필요한 분들께 좋습니다. 쌉쌀한 맛 때문에 호불호는 갈리지만 약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자파꿀은 여러 꽃에서 꿀을 모은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꽃에서 왔다는 건데 그래서 맛이랑 향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해요. 계절이랑 지역에 따라 맛이 바뀌니까 매번 새로운 꿀맛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 꽃에서 온 만큼 다양한 미량 성분과 영양소를 골고루 가질 가능성이 높죠. 여러 폴리페놀 화합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랑 호주 일부 지역에만 나는 마누카 나무꽃에서 따온 꿀입니다. 일반 꿀에는 없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특별한 항균 성분 덕분에 엄청난 항균력을 자랑하죠. 특히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효과가 연구로 입증돼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으로도 쓰일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강력한 효능을 원하는 분들이 찾습니다. 근데요, 어떤 꿀이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꿀을 고르는 겁니다. 설탕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이나 공장에서 만든 가공 꿀 말고 버리꽃에서 직접 가져온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양봉 농장이나 브랜드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현명하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1세 미만 영유아 에겐 절대 금지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 균 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 장에는 문제없지만 돌전 아기들 장은 아직 미숙해서 이 포자가 증식하면 보툴리눔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마비, 호흡 곤란 같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니 돌전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지 마세요. 또한 어른에게도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꿀은 분명 좋죠. 하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당분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오르고 살찔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 필요한 분들은 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 하나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설탕 대신 쓸 때도 양 조절 잘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꿀 섭취 시 가열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꿀 속에 있는 여러 효소나 미량 성분, 특히 항균 작용을 하는 과산화수소 생성 효소 같은 건 열에 약합니다. 끓는 물에 꿀 타거나 뜨거운 요리에 막 넣으면 유익한 성분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따뜻한 꿀물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리에 쓸 때도 불 끄고 좀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꿀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이 생겨서 굳어버릴 수 있어요. 굳은 꿀은 따뜻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녹지만 그냥 실온에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꿀은 수분이 적어서 잘 상하지 않으니 유통기한도 꽤 깁니다. 그럼 이 귀한 꿀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게 할까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로 쓰는 겁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꿀을 써보세요. 단맛은 기본이고 꿀 특유의 풍미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볶음, 조림, 제과제빵 등 어디든 쓸 수 있죠. 설탕보다 달아서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따뜻한 꿀물 또는 꿀차로도 즐겨보세요. 감기 기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피로할 때 따뜻한 꿀물 한 잔이면 최고의 보약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타서 마시고 레몬이나 생강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요거트, 시리얼에 설탕 대신 꿀을 뿌려보세요.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도 올리브유, 식초에 꿀 약간 넣으면 새콤달콤한 건강 드레싱이 됩니다. 꿀의 항균 및 보습 효과는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꿀로 천연팩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나고 여드름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과 밀가루나 오트밀 섞어 팩하거나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꿀물로 얼굴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전후나 갑자기 기운이 없을 때 꿀 한 스푼은 빠르고 건강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주머니에 작은 꿀 스틱 가지고 다니면서 피곤할 때 한 입 먹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피곤할 때 커피 대신 꿀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과음 후 숙취로 고생할 때 꿀물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꿀의 과당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독소 배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확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을 지닌 자연의 선물입니다. 어떤 꿀을 고르고 어떻게 먹고 활용할지 그 지혜만 안다면 꿀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 해온 이 달콤한 기적, 꿀. 오늘부터 여러분 식탁에 꿀 한 스푼을 더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증명한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꿀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